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역량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에서는 실제로 컨설팅 지원에 나섰던 전문 컨설턴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호 컨설턴트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컨설턴트 김용호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컨설턴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컨설팅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충남 천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 공장으로서 맞춤형 소파 제작과 수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분은 약 15년간의 소파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노하우와 경영 감각이 뛰어난 분으로서 사업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네, 무려 15년 사업을 하시고 경영 감각도 뛰어난 분이시군요. 그런데 굳이 컨설팅을 의뢰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영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은 전체적인 경영 관리 체계에 대한 지식이 아주 부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관리 체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였고요. 또한 재무관리 체계도 잘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나무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숲을 보는 감각은 좀 떨어지셨군요. 네, 그런데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례는 수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체계가 말씀한 대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꾸려온 것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계획서와 같은 기본적인 계획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이유를 크게 내부적인 용도와 외부적인 용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인 용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의 기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지원기관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지원기관들의 협조를 얻으려면은 그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투자자들이나 대출기관들이 관심을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5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확성, 그다음에 객관성, 또 단순성, 그다음에 일관성, 독창성 등이 되겠습니다.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추진 내용의 핵심과 의도를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객관성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단순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또 간명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비전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계획서가 일관되게 내용이 기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독창성인데요. 독창성은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외부 투자자들 등의 관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업서 가지고는 우리 사업 계획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경쟁자가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업 계획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고민하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사업장의 재무관리 체계도 정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이었나요? 네, 재무관리는 기업의 자금관리 등을 위시해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께서는 손익계산서나 원가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아주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별 손익계산서 시스템을 엑셀 시트로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관리에 있어서도 제조 원가와 영업 부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 계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가 절감은 물론
비용 관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네, 재무 관리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또 비용 관리까지 도와주셨는데요. 선생님의 컨설팅으로 내실을 잘 다졌으니까 바깥으로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케팅 부분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업주께서는 뭐 경영 감각도 뛰어나서 그 블로그를 통한 그 마케팅 부분은 꽤 참 잘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에 대한 기본 지식 체계가 아주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 등과 같은 마케팅 기본 전략을 소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장에 대한 세분화가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 세분 시장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타겟팅, 그 다음에 이 표적 시장에 대한 제품 포지셔닝 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이 STP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제가 중요한 고려 요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는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서 바로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검색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 차별적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매력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고 바이러스처럼 우리 제품이나 우리 기업에서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마케팅의 기본 체계를 잡아주고 또 소비 트렌드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는데요. 또 선생님께서는 사업 비전까지 제시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업자의 오랜 사업 경험과 그 사명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사업주의 그 열정과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는 잠정적으로 중장기 사업 비전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국산 맞춤형 소파 제작의 국내 최고 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틈새 시장인 맞춤형 소파 시장의 표준화와 또 집중화를 통한 성장 비전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네, 사업의 성장 비전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다방면에서 컨설팅을 해주신 만큼 매출 성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참 사실 짧은 컨설팅 기간을 통해서 매출 성과를 바로 비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제가 제시한 그 주문 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주문 방법을 이원화함으로써 월 30개 정도 주문이 있던 것을 한 50개 정도로 늘릴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비용 관리를 통해서 영업이익도 15%에서 한 2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월 5천만 원 정도에서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절적인 요인과 사업주께서 저희 컨설팅 지도를 더 성실히 잘 따라준 데도 원인이 크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사업주의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험도 오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또 자신감과 긍지를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을 느리게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와 고객 욕구에 대한 마케팅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되는 사업이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이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